오늘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삶에서 고통의 원인은 허상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무수하게 가지를 뻗을 불안의 근원이다. 우리 사회의 젊음을 찬양하고 늙음을 경시하는 태도, 향락에 대한 필사적인 욕구, 화장품과 미용용품의 홍수, 사방에 거울을 붙인 넓은 체육관들, 그리고 스타들에 대한 열광은 모두 죽음을 거부하는 욕구의 증상들이다. 종교에서는 사후의 삶이 있다며 우리를 설득한 후 그 주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 머리 위로 내생을 떠받들도록 복종을 강요한다. 믿음이 부족하거나 그릇된 신을 믿거나 죄를 지으면 죽은 후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끊임없이 부추겨 종교전쟁이 일어나곤 했고 과도하게 불안을 조장한 탓에 광신도들은 다른 종교를 믿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기도 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의 그릇된 신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죽는다는 식은 5번째 번뇌의 가장 뒤틀린 유산이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에는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는데 상상으로 만들어낸 자아를 보호하려는 욕구 때문이다. 상상의 자아로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것이 4번째 번뇌인데 우리 모두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다. 내면뿐 아니라 표피적으로도 사람들은 수입과 주의에 따라 이미지를 확립한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비단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고 아버지의 유산조차 거부했다. 그는 단지 세속의 재산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의 정체성마저 벗어던졌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자아상을 매개로 신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거짓 정체성을 만들고 있는 이에게 신이 다가올 리가 없다. 자아상은 자존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자존심을 잃어버릴 때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항상 뒷자리에서 선생님의 눈을 피하던 아이들은 자라서도 국제외교나 지중해 미술에 대해 토론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일찍부터 그들 자신에게 무력감을 심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아무 학생이나 골라서 이 학생은 다른 아이보다 특별히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학생은 반에서 두드러진 학업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교사가 충분히 인정해주기만 한다면 지능지수가 낮은 아이도 그보다 훨씬 큰 성과를 낼 수 있다. 교사의 마음속 설정에 따라 부족한 학생이 뛰어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스스로에 대해 그릇된 이미지를 설정하면 곧 엄청난 고통을 불러온다. 삶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요구하기를 멈출 줄 모른다. 우리의 시간, 인내, 능력, 감정에 대한 요구는 너무나 걷잡을 수 없어서 당신의 무능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내면에서 그릇되게 형성된 자아상은 그릇되게 흘러간 꼬여버린 세월에 묻혀 있다. 세월을 통해 점점 강화된 자아상은 마침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포기했어. 와 같은 것들은 4번째 번뇌로부터 흘러나온다. 3번째 번뇌는 말한다.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도 우리는 에고를 위협하는 것들을 피하곤 한다고. 사실 이런 위협은 흔하다. 가난해질지도, 배우자를 잃을지도, 법을 어겼을지도 몰라서 나는 두렵다. 나를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게 두려울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결국 비뚤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존재감의 크나큰 위협이다.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없단다. 라는 말은 너의 행위는 나의 존재감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한 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이런 식으로 암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자신을 어떤 자아상으로 정의하고 나면 두려움은 본능적인 것이 된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려는 욕구는 나의 존재감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두 번째 번뇌는 인간이 집착 때문에 괴롭다는 것을 지적한다. 어떤 것에 매달린다는 의미는 당신이 무엇인가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소매치기에게 지갑을 털리거나 집에 와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하면 기분이 몹시 상한다. 없어진 물건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것은 둘째 문제다. 지갑이나 물건들은 다시 장만하면 그뿐이다. 그러나 개인이 받은 상처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지속된다. 지갑을 털린 사건 때문에 당신은 안정감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절대 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환상을 누군가가 벗겨낸 것이다. 고통을 겪을 만한 질곡과 혼란은 많다.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신에 대한 그릇된 정체성 만들기, 집착 등에서부터 고통은 기인한다. 그러나 결국 모든 고통의 원인은 실체가 아니다. 고통은 환상이 만든 책략일 뿐이다. 고통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생존하려는 목적 때문에 존재한다. 상상으로 만든 환상을 유지하려면 그게 사실이라고 여겨야 하며 사실이라고 여기면 집착이 생기고 따라서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른다. 다섯 번째 번뇌는 유일한 실체를 포용함으로써 한꺼번에 해결된다. 나는 나의 고통이다와 나는 존재한다의 사이의 차이점은 작지만 중요하다. 거대한 고통은 이 오해에서 기인했다.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나의 바깥에 어떤 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어떤 힘이 나를 해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내가 한 명의 개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어디서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창조된 개념일 뿐이다. 한번 창조되면 당신이 되돌려 놓고 변화시킬 때까지 이 개념 스스로가 그 자신의 삶을 살아나간다. 자각이 실체와 연결될 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진다. 실체 안에서는 나의 외부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다. 획득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목표는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환상이나 잘못된 신념 없이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여기까지 디펙 초프라의 완전한 삶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것이 실체가 없는 허상이라는 사실을 혹시 당신은 눈치채고 계셨나요? 자, 그럼 지금 당신을 두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차례차례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나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들은 전부 다 지워보세요. 과거나 미래의 일들은 순전히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뿐 지금 이 순간의 당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힘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에 고통받고 겁먹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거기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왜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적어보세요. 당신이 고통스러워야 하는 그 이유가 정말로 마땅한지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세요. 전부 다 당신의 생각이 아닌가요? 만일 현재 육신의 고통으로 괴롭다면 이 또한 엄밀히 따지면 몸이 아파서 고통스럽다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몸이 아픈 느낌과 그로 인해서 느끼는 불안과 고통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전부 다 생각이 지어낸 허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있지도 않은 허상을 붙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원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나라는 정체성의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건지어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하고 저럴 때는 저런 행동을 해야 하며 나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상상으로 지어낸 자아를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지어진 대로 상황을 해석해 반응하기에 무의식적으로 올라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끌려다니게 되고 타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갖게 되는 그릇된 자아상은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는 결핍감과 무력감을 심어줘 고통을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생각일 뿐임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이 무언가에 고통받고 있다면 마주하기 두려워 막연하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똑바로 바라보고 응시하세요. 당신이 깨어서 바라보는 순간 실제가 아닌 허상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